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파면입니다. 이제 파면이 되고 나야 그나마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고요. 파면 이전까지 친윤계 인사들을 포함한 정권 내부의 뭐 내각을 포함해서 정부 부처에 윤석열의 수족이 됐던 공무원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을 하거나 이 시간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요만한 권력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받지 않기 위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지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검찰이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미 두 가지의 기사로 만나봤어요. 내란의 공범이고 명태균 게이트조차도 윤석열의 눈치를 보거나 윤석열 이 정권을 흔들게 되면 자신이 몸바쳐 헌신했던 검찰 조직에서의 나의 라인, 나는 윤석열 라인인데 날아가는 거 아님. 우리 검사님, 우리 검사장님, 우리 지검장님, 우리 총장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또 결국 역사가 반복된다고. 검찰개혁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언론개혁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우리가 결국 수건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시대정신은 반드시 내란 진압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자꾸 이 타이밍에 쓸데없는 얘기 짓거리는 인간들 너무 많은데요. 개헌을 하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하고 가자면 개헌 중요하죠. 개헌 해야죠. 저도 개헌 좋아합니다. 저도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순서가 틀려 먹었잖아요. 지금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를 하는 이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더 높아지는 사람들이, 더 커지는 사람들이 개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란 속의 윤석열도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내란 수계랑 같아지고 싶어요? 내란 수계가 왜 개헌을 얘기했어요? 개헌은 전통적인 프레임 전환용 수단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요. 박근혜가 탄핵 직전에 국회에 와가지고 개헌을 얘기하죠. 그때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반감만 샀다고요. 지금 뭐가 다른가요? 내란 수계가 최후 진술에서 자기가 복귀를 하면 개헌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동어반복적으로 또 개헌을 얘기를 해요? 지금 두 가지 보도만 보여들어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최혜병 특검 모든 거 하나 3년 내내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에요? 3년 내내. 저는 우리가 일본 경제 얘기할 때 잃어버린 10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무너졌던 시스템이나 체계 복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얘기를 했다고. 저는 우리 헌정사에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기가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잃어버린 3년이 아니고요. 무너진 3년이에요. 무너진 3년. 국가가 무너지고 사법체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와 범주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은 게 없어.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다 무너졌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무너진 3년, 좀 더 순하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3년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세우고, 그 바로 세우는 과정이 내란 진압이고요.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에서 일망타진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그것이 시대를 복원하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근데 그 마중물을 붓기도 전에 또 개헌이야?
이래버리면 순서가 안 맞다고요. 우선순위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다음 시대 정신을 묻는다고 하면 내란의 종식, 후퇴한 3년, 잃어버린 3년, 망가진 3년, 무너져 내린 3년을 바로 세우는 것, 헌법 질서와 국가의 질서의 회복,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다음 대선 주자는 무조건 이 회복, 내란의 종식을 내걸어야 돼요.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와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독재로 가려고 했던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고 누군가는 증거인멸하고 누군가는 기관을 통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이 움직임들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개헌을 얘기한다? 사꾸라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란 수계와 동일한 주장을 합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개헌은 곧 이꼴 프레임 전환이거든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올해 나이가 43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치면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김봉란 선생님 온로비 사건 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들 야자할 때 저는 그 청문회 귀에다 귓구녕에 그걸 꽂고 들었거든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뀌지 않은 것. 개헌은 언론이 졸라 좋아해요. 언론사들이 개헌하면 환장을 합니다. 개헌이라고 하면 야, 이 낡은 체제를 종식시켜야지, 내각제 가야지, 대통령 임기 줄여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레임 전환할 때마다 쓰이는 게 개헌이라니까. 언론도 개헌 얘기만 하면 막 그냥 쫙 빨려 들어가요.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막 포장을 해주죠. 그게 누구야 요즘에?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리에 따라가려고 대부분의 여권 정치인들이 자꾸 개헌 운운하죠. 국민 반감만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 왜? 네가 하는 주장은 내란 수계 주장과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리서치표 조사를 보세요. 60%가 개헌을 반대한다니까? 그러니까 개헌이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미 시기는 이미 지났어. 개헌을 해도 돼. 내 얘기는 가장 강력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지도자가 개헌을 하겠다고 집권 극초반부터 내가 개헌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국민투표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다음에 대통령 잘 뽑아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왜 니들이 개헌은 시대정신이라고 내 거냔 말이에요. 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불순하다. 지금의 시대는 반헌법과 헌법주의, 반민주와 민주주의, 이것을 딱 갈라서 내란 세력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시대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개월 내내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란 세력이 있고 준내란 세력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나는 이걸 민주주의자라고 부른다. 반민주와 민주의 대결이에요. 더 없습니다. 근데 개헌을 얘기한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께서 민주당의 26번의 줄 탄핵도 마치 개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도 마치 개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조선일보와 합심해서 혹세무민하는 양비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준내란 세력에 가깝다.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프레임은 언제 바꾼다? 국민이 알아서 할게. 국민이 알아서 바꾼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이 차기 대통령과 함께 개헌을 하든지 말든지, 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대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헌? 나 동의한다니까. 나 개헌론자예요. 나도 개헌하고 싶어. 근데 우선순위는 지키면서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빠져. 조선일보는 각 잡고 대가리 받고 반성이나 하세요. 이제 와가지고 개헌 얘기하면서 합리적인 척 하지 마. 그게 무슨, 야, 계엄을, 비상계엄이 제도의 문제겠냐? 아니면 인간의 문제겠냐? 생각을 해봐라. 윤석열이란 인간이 도라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지. 대통령제라는 어떤 아주 권력이 아주 집중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인간이 도라이니까, 미친놈이니까 비상계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개헌을 부르짖지 않는 자, 구태 정치인, 개헌을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자, 똑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